병원에 들어왔는데 멀쩡히 걸어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은 뭐 하이힐도 많이 신고 좀 서 있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일수록 또 더 그럴 수 있고, 심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거나 그럼 심근경색증,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 뇌졸중. 이렇게 돼서는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급사. 관절기에 돌연사 같은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게 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돌연사라는 건 사실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뭐 심근경색증, 뇌졸중 이런 것도 제일 많은데,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하다 보니까 혈액의 흐름이 안 좋아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거나 그럼 심근경색증,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 뇌졸중.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급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특히나 이 환절기나 이런 때는 또 면역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돌연사 할 수 있는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새벽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 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나갈 때는 항상 체온 유지를 하고 특히 모자 꼭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스트레칭도 좀 하고 네, 몸에 예열을 좀 한 맞아요. 다음에 하는 게 네. 좋죠. 혈행은 말한 대로 혈액 순환, 우리가 혈액 순환이 좋아져야 된다. 피가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이게 막히는 순간 아까 같이 심근경색이든 뇌졸중이든 여러 가지 무서운 질환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좋아야 된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피가 돌면서 하는 역할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에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노폐물들을 걷어서 오고, 그리고 우리가 혈관 길이를 재보면 그게 지구 2바퀴 반을 돈다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엔 모세혈관까지 다 하고 나면 엄청 길기 때문에 그만큼 그 혈행이 중요하고, 이 혈행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뭐 어떤 영양제를 먹든 잘 효과를 못 볼 수 있고 쉽게 피로할 수 있고 각종 질환에 취약해지는 거죠. 심혈관계 질환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1,700만 명이 있고, 고령화될수록 이 심혈관 질환들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겁니다. 혈행이 안 좋으면 이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어떤 게 있나요? 고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증, 뭐 심부전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그리고 이제 뇌졸중 이런 질환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남들보다 나는 뭔가 얼굴이 잘 부어, 아니면 다리가 잘 부어, 그런 것들이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인 거죠. 좀 남들보다 난 좀 피곤한 것 같아. 아까 말했던 뭔가 영양분이 잘 전달 안 되고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되니까 좀 피곤할 수 있고, 좀 어지러울 수 있고, 두통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직접 느낄 수 있는 거라면, 아까 그런 심혈관 질환 관련된 것들은 느낄 수 없지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들어왔는데 멀쩡히 걸어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심장증 문제 있거나 뇌졸중,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전조증상이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나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그냥 해서 걱정이 돼서 들어왔다가 이게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심혈관 질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혈액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먼저 오게 되고,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뭐 어깨 쪽에 팔 쪽으로 전조 증상이 통증이 온다. 그래서 만약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심장이 좀 무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호흡 같은 호흡 질환에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심장과 폐는 같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뭐 숨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증상도 마찬가지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소화기 쪽 우리가 뭐 더부룩한다거나 속이 답답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는데, 아까 말했던 뭐 손발이 붓는다든지 저리다든지 하지정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직접 느낄 수 있고, 뭐 그런 팔통증, 그 다음에 약간 좀 뭐 식은땀이 갑자기 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하지정맥류도 많이 고민이잖아요. 그건 어떤 질환인가요? 정맥이 이제 판막이 있어요. 판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서 피가 다리에서 심장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판막의 기능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정맥 순환이 안 되면서 그 피가 고이게 되는 거죠. 이제 피가 고이게 되면 이제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같이 또 동반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지정맥류. 그리고 여성분들은 뭐 하이힐도 많이 신고 좀 서 있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일수록 또 더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꽉 이렇게 끼는 뭐 스타킹이라든지 뭐 레깅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또 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지압이나 팔다리 두드리는 것, 팔끝치기 등도 혈행에 좋나요? 아버지가 약수터 나무에다가 등치기 하는 게 본인의 건강 비결이라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발끝치기가 뭐죠? 발끝치기? 이제 발끝치기 이제 부딪히는 거죠, 뭐. 그렇죠. 결국은 혈액 순환이 좋아지기 위해서 마사지와 같은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너무 추운 날 너무 세게 부딪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뼈가 약하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적당히 치되 적당히 안 다치게 치시고,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양파 때문에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양파를 꾸준히 매 식사마다 먹고 있는데요. 양파가 정말 혈행 개선과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 짜장면 시키면 자꾸 단무지와 양파를 주는 그런 느낌인가? 그 효과를 느끼려면 양파를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곰이 약간 사람 되듯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야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복용하는 좋고, 뭐 은행 같은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사실 음식으로 꾸준히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혈행 개선으로 좋아지는 그런 오메가3를 이렇게 챙겨 먹는다든지, 말씀하셨던 항산화 성분이 많은 그런 베리류 같은 것들을 좀 꾸준히 먹는다든지, 아니면 비타민 K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낫또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 은행잎이라든지 그런 혈행 쪽으로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동의보감에도 뭐 많이 나와 있고 혈액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은행잎은 대표적으로 어쨌든 혈액 응고를 조금 방지해서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다양하게 의약품으로도 쓰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쓰는데, 용량에 따라서 그 효능 효과는 조금 다르게 돼 있고, 근데 좀 저용량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런 순환 이런 쪽으로 쓰고, 우리 이명에도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처방을 하긴 하고, 어지럽거나 그런 거에 쓰기도 하고, 요즘은 기억력 저하, 치매, 집중력 저하 이런 거에도 조금 고용량을 써서 은행잎을 그런 치료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은행잎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배기가스, 뭐 여러 가지 매연 이런 것들이 이제 잎에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 좀 혼내야 되겠네. 맛없어서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은행에는 특히나 그 은행 열매 독성이 있어서 우리 뭐 하루에 뭐 열알을 넘기지 마라 그렇게 하듯이 메틸피리독신이라는 그런 독성 물질이 있고, 은행 잎에도 진코톡신이라는 그런 독성 물질이 있으니까 뭐 먹을 수도 맛도 없을 뿐더러 뭐 그렇게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또 국가 지방자치제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따게 되면 범죄자 됩니다. 네. 은행이든 어떤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항지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궤양이나 위염증이 있을 때 출혈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치과 치료든 내시경이든 그런 거 받을 때 이 항응고제 빼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은행잎도 항상 먹고 있다고 하면 뭐 일주일 정도 먹지 말라고 하거나 그런 가이드를 약국에서도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당뇨약이랑 같이 먹는다든지 항우울제랑 같이 먹을 때는 약효를 조금 방해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홍삼 나이 드신 분들 엄청 많이 사 먹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가는데, 홍삼 자체에 이제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물론 혈행에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혈관을 좀 확장시키고 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홍삼은 그런 목적보다도 요즘은 면역력이라든지 피로 개선, 뭐 항산화 이런 것들로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고, 특히 면역력 쪽으로는 그런 NK 세포나 T 세포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도 막히게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제일 기본이 혈행이다. 이게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안 되니까 조금 신경 써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전조 증상 있을 때.